네, 오늘은 채권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도대체 누가 사냐? 주요 매수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런 정부기관이 있고, 뮤추얼 펀드, 그리고 은행, 연기금 등등이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개인들, 그리고 이제 보험사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근 은행들의 예금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최근 국채 보유가 늘어나고 있죠. 은행의 흐름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의 흐름도 뚜렷하게 미 국채 보유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부분에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 수익률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러지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경기 침체 컷이야 더할 나위 없이 장기채 투자에서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물가만 쏙 잡혀서 디스인플레이션 컷을 하는 경우에도 장기채 투자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려해야 될 부분은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일 경우에는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또한 역사상 한 번 있었던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시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번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컷 아니면 경기 침체 컷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연준은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 또는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 경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더 나빠지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냐 보험성 컷이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에 실제 미국의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연착륙 사례는 과거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미국은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이 2차례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는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시기,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크레딧 시장에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9년 이후에 경고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채 신용 스프레드가 CCC 등급과 B 등급 간의 스프레드 차이 비율이 역대 닷컴 버블 이후에 3배를 넘어서 높은 수치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위험한 채권과 덜 위험한 채권 간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리플 C 등급과 B 등급 간의 스프레드 비율이 약 3년 만에 2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게 된 것인데, 이 차이가 2000년 닷컴 버블 이전의 차이보다 더 크다, 이 얘기죠.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은 24년 6월까지 대기업 기준으로 346개의 파산 신청을 했고, 이런 수치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파산 신청 건수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크레딧 시장에서는 B등급 이상의 채권의 경우 안정적으로 원리급 상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잡히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트리플 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하이힐드 채권이죠. 다만 하이힐드 채권이라 해서 모두 트리플 C 등급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있어서 CCC 이하 등급의 비중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BB 등급 채권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금은 47%, 최근 자료는 50%를 상회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 스프레드가 과거보다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거 자체가 시장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배경에는 CLO가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다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고요. 크레딧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트리플 C 등급과 B 등급 간의 스프레드 비율 차이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따라서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의 최근 뮤추얼 펀드라든지 은행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 이 부분은 미국채 보유 현황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상당히 왜곡된 정보도 많고 잘못된 내용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얘기할 때 달러 지위라든지 패권,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소재죠.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달러 지위 패권에 대한 얘기는 늘 있었던 소재예요. 단골 소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 이야기하는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라든지 변곡점,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럴듯한 말로 들리죠.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는 상당히 쉽습니다만 사실 투자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현실을 보게 되면 물가는 점차 안정이 되고 있고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물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발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듣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정치적 입장이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순수하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그 사람의 의도,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일본의 미국채 매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갖고 시나리오를 펼치다 보면 이렇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서야 일본의 미국채 매도에 대한 추측이 있지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 미국채 매도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과장된 측면이 많다 강조를 했었고 그런 보도가 쏟아질 때부터 제가 이 차트를 직접적으로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마저도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 보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순매도가 아니고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된 결과다. 그에 따른 보유액 변동분이 잡힌 게 더 크다. 그 비중이 크다. 이렇게 연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게 각 나라별로 보유한 국채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 손실의 규모도 다르게 잡힐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채 보유액 감소분, 실제 따져보면 절반가량 이상이 평가 손실에 기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쉬운 말로 일본이 미국채를 조금 판다고 한들 일본이 무한정 미국채를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이브하다라고 봐야 되고 국채 시장의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의 변동성 수준이지 그 이상 이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항상 변화하겠지만 그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투자 전략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최근 크레딧 시장에서의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채권 시장의 상황과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최근 뮤추얼 펀드와 은행이 미국채 보유를 늘리고 있는 측면과 함께 해석을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더 많은 집중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다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여건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뚜렷하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적인 채권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 특히 이제 은행들까지 국채 수급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채 보유를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거나 늘려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제가 4.5%까지 갈 때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비중이 없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길 권장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아직도 채권에 대한 수급률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미국채 지금 최근 자료가 5월까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 해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8조 1,2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MOM으로 1.4% 증가했고 YY도 대략 9%까지 증가를 한 수준입니다. 그중에 본드와 노트 쿠폰이죠. 3조 5,4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국 통화 약세를 위한 환율 방어의 목적이 컸고 한 절반 정도는 보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로 잡히면서 가격 하락 방식이 집계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제 미국채를 매도했다라고 볼 여지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MOM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달 특징적으로 일본이 1.9% 줄였는데요. 차트로 보시면 이런 흐름입니다. 꾸준히 재유입을 늘려오다가 여기서 여기 좀 줄인 건데 워낙에 일본 엔화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 협의를 하고 대처를 한 모습으로 엿볼 수가 있고 이 추이 자체가 다시 꺾이면서 하방으로 흐르기보다는
23년 9월 미국채를 매도했을 때조차도 대부분은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고 실제 매각 규모는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개별 국가별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절반 이상이 평가 손실에 기인을 했다 이겁니다. 정작 중요했던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일본이 다시 미국채를 매도한다? 뭐 일정 부분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매도 시그널로 확대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뭐 당연히 중국은 계속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영국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 얼마 이제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뭐 일본이 1.9% 많은 비중으로 줄이긴 했지만 여타 다른 국가들 대부분 MOM 변화를 보시면 미국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YY 보시더라도 일본도 2.9% 늘린 수준이고요. 뭐 중국이야 줄였고 그 외의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가 두드러지게 늘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전반적으로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타 국가들의 흐름 보시게 되면 미국채 보유에 대한 현황 극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봐야 됩니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타이완, 프랑스, 인도 등등 해가면서 우리나라까지 전반적으로 미국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국가들을 토탈해서 살펴보면 지금도 1조 4,8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MOM 1.9%, YOY 12.5%나 증가한 수준이에요. 그 외에도 미국 은행들도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 수요는 외국인들이 많고 뭐 연준이야 일부 팔고 있고 뮤추얼 펀드, 연기금, 은행 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은행부터 보시면 예금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 보유를 빠르게 줄였던 것을 회복하고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채 은행 보유액 실제로 이렇게 가파르게 23년 3분기부터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YOY 8.8, QOQ로 6.1% 늘어났습니다. 뮤추얼 펀드 미국채 보유액도 마찬가지죠. 작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미국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YOY 55.6% 증가했고 QOQ로는 7.4%나 지금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자금차입위원회에서는 단기채 발행 비중을 권고하고 있죠. 20% 미만으로 발행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자료가 21.3%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년 6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이 발행한 채권들 비중 중에 단기채의 발행 비중을 20%로 권고를 한 거고 사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기준선을 상회했죠. 따라서 무한정 단기채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보시면 20년 직전에 20%를 크게 높였다가 다시 한번 줄였고 지금 재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다시 이 단기채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 단기채 발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장기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채를 늘린다는 얘기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4%가 넘는 고금리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멍청한 미국이 아니죠.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장기채 금리를 떨궈트려서 지금의 과도하게 집중된 단기채 발행 비중을 재차 떨궈트릴 가능성은 높다. 뭐 이렇게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봐야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채 보유 현황 살펴봤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죠. 8조 1291억 달러로 지금 MOM, YOY 모두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달 대비 줄이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미국채 매도에 대한 많은 추측들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특별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자국통화 방어를 위한 미국과 협의된 일부 매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뭐 거대한 변화라든지 변곡점 뭐 혹하는 내용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는 쉬울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뭐 흔들릴 만한 주제라든지 내러티브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글쎄요, 그런 거는 뭐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그게 왜 하필 지금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물가는 안정되고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서 미국채 수요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최근 뮤추얼 펀드도 돌아섰고 은행들도 보유액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거죠. 네, 오늘 미국채 보유 현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